잭슨빌의 디펜스는 레귤러 시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찍으며 넘버 3 시드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버팔로를 10대3으로 제압하며 플레이오프에서도 잭슨빌 디펜스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디비저널 라운드 넘버 2 시드의 피츠버그가 잭슨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츠버그는 빅벤, 레이비언 벨, 안토니오 브라운 이 셋으로 이루어진 킬러비 트리오, 그리고 말테이비스 브라이언트와 일라이 로저스, 루키 주주 스미스 슈스터까지 리그 탑급의 화력을 보유한 오펜스였습니다. AFC 디비저널 라운드 공격적인 멘탈리티를 가진 잭슨빌의 디펜스와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준 피츠버그의 오펜스의 맞대결, 이 경기를 잭슨빌의 디펜스와 피츠버그의 오펜스 플레이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빌의 성공으로 첫 드라이브부터 레너드 포넷의 다이빙 터치다운으로 잭슨빌이 앞서 나갔습니다. 폴드앤골에서 거의 5야드 정도 다이빙을 하며 멋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10분 40초 피츠버그의 오펜스와 잭슨빌의 디펜스가 처음으로 필드를 밟으며 맞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츠버그의 첫 플레이, 안토니오 브라운의 짧은 플랫 루트로 쉬운 컴플리션을 노려봤지만 AJV의 커버리지가 좋았고 빅벤과 브라운의 호흡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플레이 연속으로 스크린 패스를 통해 전진을 노렸지만 텔빈 스미스의 좋은 플레이로 피츠버그의 첫 드라이브는 3&아웃으로 끝이 났습니다. 피츠버그의 두 번째 드라이브, 러닝백 레이비언 벨의 런으로 공격을 풀어보려 했지만 잭슨빌의 디펜스 라인에 쉽게 막혀버렸는데요. 그리고 3rd and 11, 타이랜드 벤스 맥도날드를 노린 빅벤의 패스를 라인베커 마일잭이 가로채며 턴오버를 만들어냈습니다. 잭슨빌은 맨투맨 커버리지였는데 빅벤의 공이 살짝 뒤로 패스되기도 했고 마일잭의 커버리지가 워낙 좋았는데요. 깔끔한 토탭으로 마무리하며 인터셉션을 성공시킨 마일잭입니다. 피츠버그의 진영에서 공격을 시작한 잭슨빌의 오펜스는 공격 드라이브를 레너드 포넷의 경기 두 번째 터치다운으로 마무리하며 14대 0으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피츠버그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레이비언 벨의 빅플레이로 세 번째 드라이브를 열었지만 바로 다음 플레이 텔빈 스미스가 번개같은 스피드로 갭을 쏘며 슈퍼 태클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플레이 안토니오 브라운도 짧은 컬루트로 경기의 첫 번째 패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잭슨빌의 존 커버레지를 가로지르는 패스를 빅벤이 일라이 로저스에게 성공을 시키며 킬러비 트리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로저스의 빅캐치로 잭슨빌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온 피츠버그는 세 플레이 연속으로 레이비언 벨을 통해 퍼스트다운을 노려봤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는 필드골 시도가 아닌 폴다운 트라이라는 초강수를 두는데요. 4th and inches 바깥쪽 토스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코너백 제일런 램지의 빅플레이로 공격권은 잭슨빌에게 넘어갑니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타데일리의 아쉬운 플레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츠버그의 세 번째 드라이브 런 플레이들의 결과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작기는 하지만 인사이드 런에서 확실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피츠버그인데요. 4다운 플레이 이전에 있었던 세컨드 다운과 3rd 다운 플레이를 역순으로 보겠습니다. 3rd 다운 아웃사이드 런, 잭슨빌의 수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아웃사이드 런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플레이 사이드 혹은 공격의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라인베커 텔빈 스미스는 레이비언 벨이 토스를 받은 순간 이미 이만큼이나 내려와 거리를 좁혔습니다. 스미스가 바깥쪽 레인을 차단했고 뒤에서 쫓아온 다른 라인맨들과 수비수들이 클린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다운 플레이를 보겠습니다. 피츠버그의 레프트 가드 라몬 포스터와 센터 마이키스 파운시가 좋은 블로킹 각도로 갭을 열어줬고 풀링을 한 데이빗 디카스트로와 벤스 맥도날드도 2선으로 넘어가 라인베커들을 잘 마크해줬는데요. 그리고 좋은 블로킹을 받은 레이비언 벨은 8야드 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플레이에서 보여지듯이 잭슨빌의 수비는 힘싸움보다 속도전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4다운 플레이에서도 잭슨빌의 모든 수비수들이 플레이 사이드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타데일리가 인사이드 런을 선택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되며 잭슨빌의 디펜스가 킬러비 트리오를 압도한 1쿼터입니다. 연속해서 턴오버를 만들어낸 잭슨빌의 디펜스에 이어
오펜스도 흐름을 완벽히 탔는데요. 그라운드 앤 파운드, 계속되는 런플레이들로 전진을 했고 TJ 엘든의 터치다운으로 21점 차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피츠버그의 네 번째 드라이브는 일라이 로저스의 굿 캐치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플레이 레이비언 벨이 21야드의 인사이드 런으로 쭉쭉 전진을 했습니다. 캡틴 폴 퍼즐러스니가 다이빙을 해 패스를 차단하며 전진을 막나 싶었지만 또다시 일라이 로저스가 중요한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며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앤 10, 빅벤과 안토니오 브라운이 23야드 터치다운을 합작해 드디어 점수를 올린 피츠버그입니다. AJ 부에가 완벽한 커버리지를 보여줬지만 빅벤과 브라운의 센스로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필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벤스 맥도날드가 더 좋은 선택이지만 킬러비들의 슈퍼 플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J 부에는 17시즌 17경기 동안 단 한 개의 터치다운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안토니오 브라운에게 첫 터치다운을 허용했습니다. 피츠버그의 디펜스가 잭슨빌을 잘 막아내며 공격권을 가져왔고 흐름을 탄 피츠버그의 오펜스는 다섯 번째 드라이브 쭉쭉 전진을 했는데요. 잭슨빌 진영으로 들어온 피츠버그의 세컨 앤 10, 야닉 은가쿠에가 빅벤을 덮쳐 펌블을 유도했고 펌블된 공을 텔빈 스미스가 리커버를 해 그대로 엔드존으로 달렸습니다. 컨테인, 쿼터백이나 러닝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안쪽으로 가두는 것을 뜻합니다. 야닉 은가쿠에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바깥쪽으로 패스러시를 했고 반대쪽의 칼라의 스캠블 역시도 은가쿠에와 같이 컨테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쿼터백은 앞으로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님의 하객진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색을 만들어낸 은가쿠에의 테크닉을 보겠습니다. 은가쿠에는 빌라노에바의 가슴과 겨드랑이 쪽에 펀치를 해 빌라노에바는 은가쿠에의 바깥쪽 어깨밖에 체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빌라노에바가 제대로 붙은 포지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은가쿠에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블로킹을 쉽게 벗겨내 빅벤을 덮칠 수 있었습니다. 블리츠로 추가적인 패스러시 없이 폴맨 러시로 만들어내 더 값진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가쿠에가 만들어낸 펌블 그리고 그 공을 리커버해 터치다운을 만든 텔빈 스미스의 플레이로 잭슨빌이 28대 7로 계속해서 앞서갑니다. 피츠버그의 여섯 번째 드라이브, 텔빈 스미스의 턴팅 페널티와 키커 자시 램보의 아쉬운 킥으로 좋은 필드 포지션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패스들로 전진을 하던 피츠버그의 흐름을 다시 한번 하객진을 이용해 말셀 데리우스가 색을 만들어냈는데요. 또다시 폴맨 러시로 만들어낸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폴다운 트라이, 빅벤이 말테이비스 브라이언트에게 36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이 쿼터가 끝나기 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잭슨빌의 커버리지가 좋았지만 브라이언트가 빠른 발을 이용해 세이프티 타샴 기슨을 앞지르며 세퍼레이션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잭슨빌의 디펜스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살짝은 아쉬운 플레이고 피츠버그의 선수들의 센스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28대 14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쿼터 후공이었던 피츠버그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피츠버그의 일곱 번째 드라이브는 타이랜드 벤스 맥도날드와 제시 제임스를 통해 전진을 했는데요. 쭉쭉 전진을 하며 잭슨빌을 레드존까지 몰아붙인 피츠버그, 킬러비들이 다시 한번 합작을 해 점수를 올립니다. Third and 9, 리시버로 슬롯에 위치한 레이비언 벨은 텔빈 스미스와의 1대1 매치업이 성사되는데요. 원래 같으면 발 빠르고 패스 캐칭이 좋은 러닝백과 라인베커가 매치업된다면 오펜스가 매우 기쁜 상황입니다. 하지만 텔빈 스미스는 발 빠른 라인베커여서 이 매치업은 5대5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레이가 시작되고 텔빈 스미스는 레이비언 벨에 딱 붙어서 정말 완벽한 커버리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빅벤의 패스가 정말 좋았고 텔빈 스미스가 공을 쳐내기 위한 노력도 했지만 벨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며 캐치를 성공시켰습니다. 프레셔가 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절대 안 던질 법한 커버였는데 킬러비들의 슈퍼 플레이로 28대 21 터치다운 하나 차이로 격차를 좁힌 피츠버그입니다. 그리고 남은 3쿼터 잭슨빌의 공격 그리고 피츠버그의 여덟 번째 드라이브는 조용하게 지나가며 3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쿼터가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다운에 실패한 잭슨빌이 펀트를 하게 되는데요. 펀터 브래드 노트먼의 펀트를 로버트 골든이 쳐내며 피츠버그의 9번째 드라이브는 굉장히 유리한 필드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금야금 전진하던 피츠버그는 또다시 볼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4th inches, 빅벤이 주주를 노리지만 실패했고 공격권은 잭슨빌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AJV의 홀딩 페널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넘어가 피츠버그는 판정에 대한 불만 그리고 스페셜팀의 빅플레이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만 남는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리고 디펜스의 흐름을 그대로 살린 잭슨빌의 오펜스는 킬렌콜의 빅플레이와 레너드 포넷의 마무리로 34대 21 격차를 또 벌렸습니다. 피츠버그의 10번째 드라이브는 9번째 드라이브와 흐름이 비슷했지만 결과는 달랐는데요. 계속해서 전진을 하다가 잭슨빌의 진영에서 4다운이 되었습니다. 4th and 5, 빅벤과 안토니오 브라운이 43야드 터치다운을 합작해 추격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코너백의 제일 좋은 친구는 사이드라인입니다. 고루트에서 리시버를 자신과 사이드라인에 가둬두고 커버레이지를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커버레이지이지만 안토니오 브라운이 안쪽으로 릴리스를 너무나 잘해 오히려 AJ 부에가 바깥쪽으로 밀려났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AJ 부에가 안쪽으로 다시 파고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스피드에 밀려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AJ 부에는 그냥 바깥쪽에서 브라운과 같이 달려줍니다. 포지션이 조금 불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속도에서 밀리지 않았고 공을 쳐내기 위한 노력도 하며 좋은 커버리지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안토니오 브라운 역시 엄청난 집중력으로 터치다운 캐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AJV에는 안토니오 브라운에게만 2개의 터치다운을 허용했습니다. 스코어 35대 28, 이 경기 잭슨빌 오펜스의 화력은 남달랐는데요. 블레이크 보를스가 타미 보에넌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하며 42대 28, 역전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4분 19초, 피츠버그의 11번째 드라이브, 터치다운 2개가 필요한 점수차였기에 빠른 터치다운이 필요했습니다. 위험한 장면도 있기는 했지만 전진을 했고 빅벤이 레이비언 벨에게 레터럴 패스를 해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는데요. 오픈 리시버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빅벤의 센스로 만들어낸 플레이입니다. 남은 시간 2분 18초, 피츠버그는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해 온사이드 킥을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온사이드 킥을 실패했고 키커 좌시 램보가 45야드 필드골로 쐐기를 박으며 경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피츠버그가 마지막 드라이브에 터치다운을 성공하기는 했지만 남은 시간이 없어 최종 스코어 45대 42로 잭슨빌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 경기를 보면 잭슨빌 오펜스의 활약이 도드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즌 내내 아쉬운 오펜스의 활약이었지만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피츠버그의 디펜스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경기를 잭슨빌의 디펜스 위주로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잭슨빌이 AFC 챔피언십까지 가는데 디펜스의 공이 컸고 이 경기에서 디펜스의 차이가 경기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양팀 모두 12번의 드라이브 혹은 공격이 있었는데요.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피츠버그의 마지막 터치다운 드라이브와 1초가 남은 상황이어서 플레이가 없었던 잭슨빌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제외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각각 5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지만 11번의 드라이브 중 잭슨빌은 디펜스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일스에게 인터셉션, 중요한 폴다운 디펜스로 공격권을 가져와 점수를 낼 수 있었는데요. 킬러비 트리오의 센스로 뚫리기도 했고 마이크 톰린이 킥을 차지 않고 계속해서 폴다운 시도를 하는 선택이 아쉽기도 했지만 중요한 순간들에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낸 잭슨빌의 디펜스가 승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잭슨빌의 17시즌은 농구 만화 슬램덩크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항상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인데 어린 선수들의 합류로 대단한 레귤러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뚫어내고 2라운드 우승 후보로 평가되었던 피츠버그의 트리오를 막아내며 3라운드에 진출에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뉴잉글랜드와의 3차전 잭슨빌에게 불리한 판정과 함께 패배하며 잭슨빌의 여정은 AFC 챔피언십에서 마무리됩니다. 초반부터 엄청난 페이스로 색을 찍어내던 17시즌 잭슨빌에게 붙여진 별명 섹슨빌. 섹슨빌은 제 영상들에서 정말 많이 언급한 디펜스입니다. 2010년대
기억에 남는 디펜스가 여럿 있는데요. 시애틀의 리전 오브 붐, 반 밀러가 이끈 15시즌 덴버, 18시즌 시카고 등. 하지만 저는 섹슨빌이 보여준 스웨그와 임팩트가 강해서 앞서 언급한 디펜스 크루보다 애정하는 크루인데요. AFC 챔피언십 경기 이후로 섹슨빌을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제 기억 속에 항상 간직할 섹슨빌의 17시즌이었습니다. 슬램덩크의 NFL 버전이었던 잭슨빌의 디비저널 라운드 경기 북산 엔딩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